관리단의 업무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지속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계약이 끝났으니 관리단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관리 업무를 중단한 이후에 기존 관리업체는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대법원은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관리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관리 업무 중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필수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실비조의 항목들은 관리단이 이득을 보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단에게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을 때 관리단이 반환해야 하는 범위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대법원 판례는 계약상 용역비 전액 또는 관리업체가 요구하는 용역비 전액에 대해서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용역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달리 판단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적인 건물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관리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단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관리 업무와 무관한 부분인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관리단이 반환하여야 하는 범위를 관리인력 인건비 등 실제로 관리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실비 상당액으로 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관리단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범위가 실제 제공받은 건물관리 서비스에 국한되고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지급 책임이 인정될 뿐인 관리수수료나 기업이유는 관리단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실무에서는 관리업체가 투입한 인력, 해당 인력에 지급된 실제 인건비, 관리 업무에 소요된 실무가 어떤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형태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단으로서는 첫 번째, 위탁관리 계약상 정해진 인원이 아니라 실제 투입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탁관리 계약상 정해진 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관리 계약상 정해진 실비 규모가 아니라 실제 투입 지출된 실비가 얼마인지를 검증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됩니다. 네 번째, 또한 실제로 투입된 인력과 지급한 인건비 수준이 적절한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은 관리업체가 필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관리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관리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건물의 유지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단과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관리단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관리단이 별도로 건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실제로 관리단이 채용한 인력 또는 새로운 관리업체가 투입한 관리 인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만약 이런 근거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만약 위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근거들과 다른 사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만약 기존 관리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건물의 유지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그와 무관한 불필요한 업무들이 존재했고 그런 불필요한 업무들에 투입된 인건비나 실비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존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단과의 극심한 갈등,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아예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음 목차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 관리단이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했거나 비용을 실제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업체가 업무 종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퇴거를 거부하면서 버티면서 건물 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관리단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그런 와중에 관리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단이 실제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기존 관리업체에게 이중으로 용역비나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